맨 위에 큰 딸, 맨 밑에 작은 딸, 가운데에 있는 두 명의 딸은 중녀. 그럼 그래서 가운데 중을 못 쓰고 버금 중자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는 양이죠. 양인데 맨 밑에 양유가 있어요. 맨 밑에 있다는 거는 나이가 많은 거죠. 늙었다는 거죠. 그러면 남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건 누구예요? 장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괴는 장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는 음요 하나가 양 두 개를 대적하니까 전체적으로 괴로로서는 이제 음의 성질을 띠고 있는데 음요가 맨 밑에 있어요. 맨 밑에 있는 건 가장 나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장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요 감이라는 것은 가운데 들어왔죠. 양인데 가운데 있으니까 뭐예요? 요거는 중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남이다. 그 다음에 간이라는 것은 맨 위에 들어와 있죠. 맨 위는 나이가 적은 거니까 요거는 소남이다. 여기 전부 다 이 천이다 택이다 하는 것이 전부 다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괴의 상도 우리가 전부 다 외워야 되는 상황인데, 요것이 양택에서는 이 주역의 8개를 사람에다가 비유한 대목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돼요. 양택은 요걸 잊어먹으면 양택을 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집터가 좋으냐 나쁘냐, 저쪽에 집을 저렇게 졌을 적에 어머니가 편찮겠구나, 큰아들이 편찮겠구나, 아니면 장녀나 며느리가 이혼하고 헤어졌겠구나 하는 거는 집의 가택 구조를 보고 우리가 전부 다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인체에다가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은, 인체에다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건이라는 건 뭐예요? 건은 이마가 되고 머리가 되는 거예요. 건은 이마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머리라고도 하고, 이거는 이제 두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 다음에 태라는 거는 입이에요. 입. 말을 하는 입. 그 다음에 이는 사람의 눈이에요. 물건을 보는 사람의 눈. 그 다음에 진이라는 거는 발, 걸어다니는 발. 그 다음에 이 손이라는 것은 넓적다리예요. 넓적다리. 그 다음에 감이라는 것은 귀가 되고, 간이라는 것은 손이 되고, 그 다음에 곤이라는 것은 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체에다가 비교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집의 가상, 그러니까 집의 형태를 논했을 적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눈병이 많겠구나,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귀에서 질환이 생기겠구나, 아니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배에 병이 많이 오겠구나 하는 거는 그 가상이라 가지고 집의 형태를 봐서 주역 8개 우리가 양택 구성에 맞게끔 짓지를 못했다 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탈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귀는 다 났어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우리가 동물에다가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요 건이라는 거는 말에다가 비교해요. 말. 사람이 막 타고 다니는 말. 그 다음에 태라는 건 양. 그 다음에 이라는 거는 꽁이에요. 꽁. 그 다음에 요 진이라는 거는 용에다가 비교가 되고, 그 다음에 손이라는 것은 닭이에요. 닭. 그 다음에 감이라는 것은 돼지. 간이라는 거는 개. 그 다음에 곤이라는 건 소. 그래서 육축에 비유하는 거예요. 꽁하고 용이라는 것은 육축에는 안 들어가지만은 저 두 개를 빼면은 우리가 육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절적인 요소가 들어와 있는데, 계절적인 요소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나 그려주세요. 요거는 우리가 그 풍수지리 음택, 양택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그러고 요거를 우리가 공식 명칭은 908궤도다. 908궤도다. 여기 1번이 감궤예요. 감궤가 되고 궤로는 감궤라고 하고 궁은 우리가 감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간이에요. 간. 그 다음에 여기는 진. 여기는 손. 여기는 이. 여기는 곤. 그 다음에 여기는 태. 여기는 건. 이제 여기 나머지 이제 우리가 쭉 적어 나가는 걸 이제 여기다 이제 요약을 해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기 감이라는 것은 12지지 5행을 붙이면은 자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축하고 인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묘가 여기 들어와 있고 진이 손궁으로 진사가 손궁에 들어가 있고 오하가 이궁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미하고 신은 곤궁에 배속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태에다가는 유금을 우리가 배속을 시켰고 건에다가는 술하고 해를 여기다 배속을 시켰어요. 12지지를 배속을 시킨 거예요. 이 우리가 풍수라는 것은 전부 다 이 방위를 논하는 거기 때문에 이 908궤도를 조금 생소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요거를 좀 외워두시면은 굉장히 요긴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오행으로는 여기가 수의 양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물이라는 것은 양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 양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축하고 인이 배속되어 있는 요 간궁은 토의 양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진괴 여기는 목의 양의 성질을 갖고 있다. 요 소는 목의 음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는 요거는 화의 음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토의 음의 성질을 갖고 있고 여기는 금의 음의 성질, 태는 금의 음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은 금의 양의 성질을 갖고 있다. 요거를 우리가 중궁이라고 하는데 중궁이라는데 요거는 플러스의 성질, 마이너스의 성질을 다 갖고 있어요. 중궁은 그렇게 논하는 거예요. 뭐 양의 성질, 음의 성질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게 아니고 중궁은 음양의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그냥 토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궁이란 것은 화의 궁이니까 여름에 가장 뜨겁죠. 그래서 요거는 계절적으로 여름을 상징을 해요. 여름을 상징하고 요거는 겨울을 상징을 해요. 요거는 봄을 상징을 하고 여기는 가을을 상징해요. 가을. 그러면은 겨울에서 여기는 봄이니까 간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한겨울이고 여기는 봄이란 말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간궁은 계절적으로 어떻게 판단할까요? 요거는 그러니까 늦은 겨울서부터 그렇죠? 늦은 겨울서부터 이른 봄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른 봄. 그건 간궁의 성질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늦은 겨울서부터 이른 봄까지가 간궁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봄인데 늦은 봄이 되겠죠.
늦은 봄에서 이른 여름이 되겠죠. 여기는 늦은 봄에서 이른 여름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양택을 집토를 판단할 적에 아주 요긴하게 써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는 여름에서 가을로 가니까 이거는 늦은 여름에서 이른 가을로 가겠죠. 이른 가을. 그 다음에 이거는 겨울하고 가을 사이에 있으니까 늦은 가을서부터 이른 겨울 이렇게 되겠죠. 계절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적어 있는 숫자는 우리가 이제 김운동가를 공부하면 선천수, 후천수, 이제 선천시대, 후천시대를 논하는데 후천의 그 낙서 이론의 그 상극의 이치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해 드리면 길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를 여기가 1번 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계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오행에 관한 거, 12지지에 관한 거 이렇게까지만 외워두면은 우리가 양택, 음택을 자유자재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하시지 말고 사진 찍어 가시면 돼. 왜냐면 이거를 전혀 안 했던 분들은 조금 부딪힐 거예요. 그래도 이게 이제 기본 지식이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이제 이 풍수지리라는 학문을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 가셔도 되고 주역을 가장 그 요약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우리가 지도상으로는 우위가 북쪽이죠. 우리 지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우위가 북쪽이고 여기 부산 뭐 여수 쪽이 남쪽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왜 북쪽으로 놨냐? 자, 여기는 이제 보세요. 방위는 여기가 북쪽이 되고 여기가 남쪽이 돼요. 여기가 동쪽이 되고 여기가 서쪽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동하고 남의 사이가 되니까 동남방이 되겠죠? 동남방이 되고 요거는 뭐예요? 서쪽하고 남쪽이 사이니까 서남방이 되겠죠? 서남방이 되고 여기는 동하고 여기는 동하고 북하고 사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동북방이 되는 거예요. 동북방. 여기는 서북방이 되는 거예요. 서북방. 방향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9궁8개도 이치만 좀 꿰뚫고 있으면은 우리가 양택이나 음택에 이제 그 좌형을 논하거나 아니면 뭐 사격을 논하거나 아니면 수법을 논할 적에 수법이라는 것은 이제 물의 이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요긴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명정구이라는 걸 또 이제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데 첫날부터 조금 뭐 이렇게 딱딱한 좀 강의가 되지만은 기본 지식이니까 이걸 알아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재밌어요. 이제 실전에 활용하는 거, 또 뭐 간산 갔다 온 거, 집터 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가미를 하게 된다면은 이 공부가 재밌어요. 처음에는 이제 기초 지식을 우리가 힘들지만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초 지식을 우리가 공부를 해두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지울게요. 요거는 우리가 방향이라는 것은 요 조그만 공간에서도 방향이 있죠. 그러면 문이 무슨 방향이다 하고 무슨 방향이냐고 물으면은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점을 어디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각선 이 정사각형이 되건 직사각형이 되건 간에 가운데 있는 부분이 중심점이 되는 거죠. 가운데를 놓고선 문이 무슨 방향이냐 하는 걸 논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몇 억을 모아서 아파트를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주변에 그런 소리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를 가는 달서부터 아주 차질구리한 예기치 않은 사고가 자꾸 터지는 거야. 부인도 차 끌고 가다가 사고가 나고 남편도 그렇고 애들도 학교 놀다가 철벽에도 떨어져도 다치게 되고 그러면은 그거를 부부 그다음에 애들의 사주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물론 그런 자질구레한 사고가 발생해도 있겠지만은 그 아파트 터에서 혹시 흉한 기운 때문에 사고가 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파트라는 거는 뭐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지 해가지고 돈이 있으면 아파트 계약을 덜컥 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도 하나의 집인데 그 집에서 사갖고 들어와서 살라고 하는 사람하고 서로 상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땅콩이라는 거는 주로 이 모래가 많이 섞여 있는 쪽에서 땅콩이 잘 자라요. 그렇죠? 저도 이제 어렸을 적에 땅콩을 좀 키워보고 그랬는데, 재배를 해보고 그랬는데, 그런데 요 땅콩을 조금 그 습기가 있고 진흙이 있는 쪽에다가 옮겨 심으면 안 커요. 썩어버려요. 그러면은 땅콩이라는 식물에 맞는 토양이 있는 거죠. 그럼 그거를 확대해서 해석하면은 요 집터에 맞는 사람, 요 집터에 맞는 사람,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택이라는 개념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양택하고 음택을 겸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 들어가겠지만은 8개의 이치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양택의 이론이 먼저 적용이 돼야 돼. 그래서 양택을 먼저 설명해 드리는 건데 그러면 기왕이면은 아파트가 사건 전원주택을 사건 아니면 옛날에 이제 시골에 있는 오래된 주택을 사건 간에 가족하고 맞는 집터를 골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먼저 공부해야 될 대목이 본명정국법이라는 게 있어요. 본명정국법까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는 남자고 여기는 여자예요. 본명정국법. 자, 여기는 상원갑자. 여기는 중원갑자. 여기는 하원갑자. 갑자생이라는 거예요. 상원갑자생이라 하는 건 뭐냐면은 1864년서부터 1923년생 요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상원갑자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863년이 갑자년일 거예요. 그래서 1864년서부터 1923년까지 약 60, 약이 아니고 60년이죠. 요 60년 안에 태어난 사람은 우리가 상원갑자생이다. 통틀어 가지고 상원갑자생이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들 세대의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이 상원갑자생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중원갑자생이라는 것은 1924년서부터 1983년까지 태어난 사람들. 그거는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중원갑자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하원갑자생은 1984년서부터 2043년생까지 이건 우리가 하원갑자생이다. 남자는 상원갑자생은
1번 감궁에서 갑자를 기하고, 갑자를 기한다는 건 갑자 을축으로 세워나가라는 얘기예요. 60갑자를. 그 다음에 중원갑자생은 4번 손궁에서 갑자를 기하고, 그 다음에 하원갑자생은 7번 태궁에서 갑자를 기하고, 여자들은 또 달라요. 여자들은 상원갑자생은 중궁에서 갑자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중원갑자는 2번 곤궁에서 갑자를 기하고, 그 다음에 여자 하원갑자생은